그 다음 36번 문제를 보시죠. 36번 문제는 다음 중 항목의 구성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원형 차트와 돈혁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건데, 일단 원형 차트가 있고 돈혁형 차트라고 있는데요. 둘 다 비슷한데요. 일단 봅시다. 한번 제가 원형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이 차트를 갖다 원형 차트로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가지고 원형 차트로 만들어 볼게요. 원형 차트로 바뀌었죠. 원형 차트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 보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첫째 조각의 각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 조각의 각을 갖다가 제가 60도 설정해서 첫째 조각의 각에 60도만큼 돌아가 이렇게 팽이 돌아가듯이 원판 돌아가 이렇게 첫째 조각의 각을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차트 종류를 갖다 이제 이번에는 차트 종류 변경 가가지고 얘를 갖다가 원형 차트 안에 보면은 도넛형 차트가 따로 또 있어요. 도넛형 차트를 클릭해서 확인 단추 눌러볼게요. 그래서 차트 종류를 갖다가 도넛형 차트로 변경해 보았어요. 원형 차트하고 도넛형 차트 차이점은 일단 원형 차트는 지금 한 개 계열에 대해서만 원형 차트로 도로 바꿔놓으면은 한 개 국어 점수만 표시가 된 거죠. 나머지 영어 점수와 과학 점수는 표시가 안 됐네요. 근데 이걸 도넛형 차트로 변경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국어 점수뿐만 아니고 영어 점수, 과학 점수가 다 표시가 돼요. 이게 바로 일단 원형 차트하고 도넛형 차트의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도넛형 차트는 그러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첫째 조각의 각 되죠. 첫째 조각의 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90도로 돌리고 싶다. 되는 거죠. 돼요. 즉 원형 차트뿐만 아니고 도넛형 차트도 이렇게 첫째 조각의 각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회전시킬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일단 그죠? 1번이 되겠고요. 다른 보기도 한번 볼게요. 도넛형 차트의 도넛 구멍 크기는 0%에서 90% 사이의 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인데 지금 도넛 구멍 크기가 현재 지금 50%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90%까지로 구멍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90%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넛 구멍의 크기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죠? 3번은 도넛형 차트는 원형 차트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구성비를 보여주지만 계열이 2개 이상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죠? 지금 도넛형 차트는 보니까 원형 차트는 한 개 계열밖에 표시 못하지만 지금 보셨듯이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형 차트의 모든 조각을 차트 중심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원형 차트로 다시 종류를 바꿔볼게요. 원형 차트로 해가지고 다시 종류를 바꿨어요. 바꾸고 이렇게 얘를 갖다가 계열을 클릭하고 쪼개진 원형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면은 쪼개지죠. 중심에 끌어낼 수 있어요. 조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한 방에 다 끌어낼 수가 있죠. 계열을 모두 클릭한 다음에 쪼개진 원형을 통해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번도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36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6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다음도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
아니죠. 잠금 속성을 설정해 놔야지 셀이 보호가 되는 거죠. 잠금을 해놔야지 셀이 보호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셀이 있다 그러면 셀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셀 서식을 들어가 볼게요. 셀 서식을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셀 서식에 보면은 이제 보호 탭이 있죠. 보호 탭에 보면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설정되어 있기에 뭐가 되는 거냐면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기에 시프트 보호를 걸어주면은 바로 시프트 보호가 설정이 되는 거죠. 잠금이 되어 있기에. 그래서 여기 잠금이 되어 있던 애들 갖다가 다 보면은 이렇게 다 잠겨 있죠. 보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금 속성은 지금 시트 보호를 해야지만 나타나게 되는데, 그죠?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근데 시트 보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잠금 속성이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잠금 속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잠금 속성이 나타나게 돼요. 나타났죠. 지금 그래서 시트 보호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셀 갖다가 임의로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틀렸죠.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가 아니고 설정해야 되는 거죠. 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 보셨죠? 셀 서식 대화 상자 들어가 보면 모든 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보호를 설정하면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죠. 지금 좀 전에 시트보호를 걸어준 이후에 그 셀을 갖다 수정하려고 보니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셀의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죠. 시트 보호를 해야지 잠금 속성이 나타났죠. 지금.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숨김은 뭐야? 숨김. 숨김. 숨김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이용시간을 구하는 식을 썼어요. 이렇게. 이용시간 구하는 식을 갖다가 입력했다. 수식 입력된 거죠. 이용시간 구하는 식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서 제가 시트보를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센서식에서 보호 탭에서 숨김 속성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숨김 설정은 뭐가 설정이 되는 거냐면 수식이 숨겨져요. 지금 수식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걸 갖다 이 상태에서 시트 보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식이 안 보이게 돼요. 숨김이라는 거는 해당 셀에 입력된 수식을 안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죠. 뭘 했을 때? 시트 보호를 했을 때 그 해당 셀의 수식을 보이지 않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잠금 속성하고 숨김 속성은 지금 보셨듯이 시트 보호를 하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8번 다음 아래 시트에서 A1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A4 셀까지 드래그 했을 때 A4 셀에 입력되는 값은 뭘까요? 이건 자동 채우기 핸들인데, 자, 제가 여기다 A1 셀에다가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새 시트를 열어서 여기다 1학년 1학년 일반 001번으로 입력해 볼게요. 001번 입력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자동 채우기로 채워보겠습니다. 채워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1학년 일반은 복사가 돼요. 1학년 일반과 번자는 복사가 되는데 001번은 어떻게 해요? 001번은 이렇게 일씩 증가를 한다는 소리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일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004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1학년 일반 004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39번. 39번 문제는 다음 중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새 워크시트에 1번본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 셀, 행 레이블은 A3 셀로 시작을 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다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이 내용 가지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 워크시트로 놓고 확인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필터는 A1 셀부터 시작을 하고 행 레이블은 A3부터 시작을 해요. A3부터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오서 필터의 위치는 A1 셀서부터 시작을 하고 행 레이블은 A3 셀서부터 시작한다. 맞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 모두 제거를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즉 피벗 테이블 모두 지워주면은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의 필드 40일 필터가 제거된다. 이거는 피벗 테이블 제거했을 때 제가 여기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살짝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는데 이걸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들 수가 있죠. 피벗 차트를 만들었어요. 피벗 차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모두 지웠어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다 지울 수가 있죠. 삭제해서 모두 삭제를 하시거나 해가지고 다 지웠어요. 이렇게. 지워놓으니까 피벗 테이블은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피벗 차트는 어떻게 해요? 피벗 차트는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여기 필터 도구들이 피벗 차트에 들어있던 피벗 차트에 들어있던 요 도구들이 없어져요. 즉 이 말은 뭐가 된다는 거냐면 차트가 어떤 차트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피벗 차트가 아니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는데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하위 개념이 이렇게 있다. 날짜 갖다가 이렇게 날짜를 표시해놨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하위 말하자면 여기 이제 날짜가 메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이 하위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이 친구들한테도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겠죠. 적용돼요. 하위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보다점 해가지고 이런 이보다 크다 서식이 이렇게 적용되어 이렇게 상위 개념을 포함한 하위 개념에도 이렇게 그 조건부 서식의 서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운유 값을 빈셀로 표시하거나 빈셀 원하는 값을 지정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피벗 테이블 옵션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로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운유값 표시할 수 있고 또한 빈셀 표시도 할 수가 있죠.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운유값 표시 설정할 수 있고 오류값은 빈셀로 표시할 것이다. 빈셀은 그냥 별로 표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9번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거죠. 마지막 40번 문제를 볼게요. 40번 문제는 다음 중 윗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윗줄에 관한 서식이 되겠는데 제가 여기다 윗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카테고리라는 그 데이터가 있고 여기다 윗줄을 표시한 다음에 윗줄을 편집해서 윗줄 한번
어, 범주라는 그 윗줄 넣어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죠? 자, 범주란 윗줄에 대해서 물론 윗줄 설정 가셔가지고 글꼴이라든가 이런 서식을 설정할 수가 있죠. 붉게, 글꼴 색깔, 뭐 파랑, 그리고 어, 글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문서 등으로 크기도 좀 키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죠. 자, 윗줄에 대한 서식 자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예를 들어서 범주의 범자만 따로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싶다. 이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아예 막혀 있죠. 여기만 잡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죠? 또 윗줄 편집 상태에서 윗줄 설정에서 글꼴 탭에서 그 글자만 따로 잡고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 답은 일단은 1번이 되겠네요.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에서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없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일단 2번 보기 보면은 자,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윗줄 필드 표시 숨기기를 선택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윗줄 분명히 넣었어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윗줄 도구에서 윗줄 필드 표시를 닫아버리면 윗줄은 표시가 안 돼요. 윗줄가 들어갔어도. 집어넣은 윗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윗줄 도구에서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죠. 윗줄 필드 표시를 해주셔야지 집어넣어 주신 윗줄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2번 맞는 내용이고 3번은요.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죠. 문자열 데이터로 인식된 애들 예를 들어 이건 될까 안 될까요? S01 이건 돼야 안 돼요. S01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될까 안 될까? 위쪽 필드 표시하고 위쪽 편집하고 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뭐 일련 번호라고 이렇게 일련 번호란 윗줄 넣었고 표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숫자가 들어갔어도 이렇게 문자 데이터로 처리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윗줄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리지널 숫자라든가 날짜 숫자, 날짜 시간 데이터는 윗줄을 표시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윗줄을 필드 표시하고 그다음 윗줄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읽음자는 읽음자는 윗줄 넣었다. 들어갈까요? 들어가다가 말죠. 숫자를 포함해서 이제 무슨 날짜라든가 날짜에 대해서 이제 윗줄 한번 넣어보죠. 윗줄 필드 표시하고 윗줄 편집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석이라는 그 윗줄 넣었다. 마찬가지로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시간 데이터 17시 뭐 이렇게 59분이다. 이런 시간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시간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될까 안 될까요? 필드 표시하고 윗줄 편집하고 오후라는 그 밑줄 넣었다. 오후란 밑줄가 표시가 다시 안 되죠. 날짜, 시간, 숫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밑줄을 넣을 수가 없고 비어있는 셀에도 밑줄을 넣을 수가 없죠. 값이 없는 셀에도 밑줄 넣을 수가 없어요. 밑줄 필드 표시하고 밑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예 넣을 수가 없죠. 또한 해당 셀에 밑줄가 들어간 셀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어 버렸어요. 그럼 그럴 경우 밑줄도 함께 삭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이었죠. 4번문은 그래서 이제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밑줄도 함께 삭제가 된다. 맞는 내용이죠. 40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